하하가 무도 촬영 끝내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하하 매니저가 피곤해했음. 그래서 하하가 매니저 대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모르는 길이 나와서 하하는 앞을 보는 상태로 매니저에게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었더니 뒤에 매니저가 왼쪽 그 다음 오른쪽 거기서 꺾어라고 길을 알려줌. 하하는 매니저 말대로 운전을 하며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대형 트럭을 발견하고 재빨리 피함. 근데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그대로 얼어붙음. 왜냐하면 피하자마자 뒤에서 들린 목소리 때문에. 아,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하가 놀라서 매니저를 봤는데 매니저는 자고 있었다고 함.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실화인데 일본에 어떤 부부가 오지로 신혼여행을 갔어. 여잔 내키지 않았는데 남자가 오지 체험을 좋아했거든. 그런데 가이드 따라다니다가 여자가 배가 아파서 남자랑 이탈하더니 오지엔 화장실이 없어서 인적이 드문 곳에 망 봐달라 하고 볼일 보러 갔는데 남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래. 결국 가이드랑 샅샅이 뒤지고 나중엔 기자들까지 합세해서 1년마다 찾으러 갔는데 기자 한 명이 혹시나 모르니까 서커스에 가보라고 그랬대. 그래서 기자 말대로 갔더니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점점 막바지에 이를 쯤에 진행자가 돼지 인간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비정상적으로 큰 덩치에 얼굴을 돼지처럼 만든 기괴한 사람을 끌고 나오더래.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알고 보니 여자가 납치를 당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정신적 학대를 당했는지 말도 못하고 꿀꿀거리기만 했대. 나 남친이랑 모텔에서 겪었던 소름소리. 남자친구랑 모텔을 가서 TV로 영화 보다가 잠들었는데 방문 여는 소리가 철커덕 나면서 남자 구두 발자국 소리 있지. 그 발소리가 뚜벅뚜벅뚜벅하고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 도둑 들었나 진짜 뒤졌다 이 생각하고 눈 꼭 감고 자는 척했어. 괜히 눈 뜨면 죽여버릴까봐 도둑이면 물건만 가져가고 조용히 나가라 이런 마음이었지. 근데 구두 발자국 소리가 점점 내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나 누워있는 곳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딱 멈추더라. 근데 눈은 감고 있어도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 딱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눈 꼭 감고 자는 척 막 했는데 갑자기 감은 눈 위로 손이 두어 번 슥슥 지나가는 거야. 자나 안 자나 확인하는 듯이. 그러더니 굵은 남자 목소리로 눈 떠. 이래서 진짜 와 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눈을 확 떴는데 아무도 없음. 그때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남친 깨워서 울면서 빨리 불 켜보라 하고 혹시 도둑 들었나 확인해보라 했는데 도둑 든 흔적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남친한테 이런 일 있었다고 말하니까 혹시 방에서 자살한 귀신 아니냐 그래서 더 소름이었어. 미국의 디즈니랜드 있지. 그 근처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이야기야. 그 호텔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대. 첫 번째 유형은 디즈니랜드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오기 전부터 인생의 마지막을 결심하고 오는 사람. 즉, 계획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직원 말로는 계획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데 그게 뭘까? 정답은 카메라. 그 사람들은 행복한 추억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한때 분신사바 엄청 유행했을 때 A랑 B가 방과 후 끝나고 종례 시간까지 시간 좀 남아서 교탁에서 애들 다 모인 상태로 분신사바를 했었어. 한참 하다가 종례 시간 다 돼서 A가 이제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면서 B랑 잡던 손 놓았는데 B가 그 상태로 기절함. 내가 B랑 친해서 B 보고 정신 차리라면서 흔들어 깨웠는데 B가 일어나더니 분신사바하는 내내 팔에 힘도 안 들어가고 A가 글씨 쓰는 느낌도 안 나는데 뭔가 이상하다며 다시는 하기 싫다면서 자기가 기절한 건 아예 모르고 있었음. 그러고 그날 B가 집에서 저녁 먹다가 물 가지러 잠시 일어났는데 갔다 오니깐 젓가락이 거꾸로 놓여 있었다면서 울면서 전화 왔음. 그날 이후로 우리 반에서 분신사바하는 애들 아무도 없었다. 야자 끝나고 친구랑 통화하고 있는 중에 횡단보도 앞에 건너려고 서 있었음. 차가 진짜 없길래 친구한테 빨간불인데 그냥 건널까 물어보고 그냥 건너라길래 건넜음. 근데 전화하던 친구가 옆에 친구 한 명 더 있냐고 묻길래 나 혼잔데 하니까 내가 건널까 묻던 순간에 옆에서 누가 그래 건너 이랬대. 진짜 소름짝 끼쳤음. 그때 횡단보도에 나밖에 없었음. 그래 건너. 5년 전에 내가 꿈을 꿨었는데 내용이 스타벅스에 가서 바닐라 라떼 주문하고 빨대를 안 줘서 내가 꺼내려다가 탁 쳐서 빨대가 와르르 쏟아졌거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죽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같이 주워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하고 커피 사주고 얘기를 나눴어. 여기서 깼는데 그냥 뭐 개꿈이 다 있어 하고 뭐 평소대로 행동하다가 스타벅스에 갔어. 가서 바닐라 라떼 시켰는데 빨대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뽑다가 탁 쳐서 쏟아졌는데 하는 거임 뭐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꿈이랑 똑같은 거야. 와 예지몽이대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같이 주워줌. 꿈대로 같이 커피 마시고 친해졌음. 결과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임. 남편도 그날 스타벅스 가기 전 나랑 똑같은 꿈 꿨다. 7살 때 처음 두발 자전거 배우고 타면서 혼자 동네 돌다가 오토바이에 치였었음. 그때 한 3m 날아가고 정신 흐릿해졌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환청을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앤 아직 아닌데 눈 떠 아가야. 앤 아직 아닌데 참. 이런 소리 들렸음. 정신 놓고 있다가 오토바이 운전하시던 분이 꺽꺽 울면서 막 119 신고하고 있을 때 정신 간신히 돌아옴. 아직도 그때 정신 잃었던 중 들렸던 소리가 뭔지 모르겠다. 혹시 저승사자일까? 나 어렸을 때 아빠 사업이 망해서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 이후로 이상하게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무기력하고 허약해서 엄마 따라 무당집에 가니까 들어서기도 전에 무당이 내 뒤를 응시하면서 저놈 왜 이렇게 키가 커? 라고 말함.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이사만 하라고 함. 그리고 나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엄마랑 무당이랑 한참 이야기하고 나옴. 그리고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매일 몸이 가볍고 건강해져서 문득 나를 먼저 내보내고 엄마랑 무당이랑 따로 얘기하던 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는데 무당이 그걸 말하기도 전에 목 매달아 죽은 귀신은 목이 길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키가 커 보인다고 했대. 그래서 무당이 처음 내가 들어가기 전 뒤를 응시하면서 저놈 왜 이렇게 크냐고 말했던 거고.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야. 엄마 친구분이 살던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임. 그 마을에 저수지가 큰 게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가뭄이 심해서 수위가 엄청 낮아진 거야. 수위가 낮아지면서 저수지 안에 가라앉아 있던 차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시신 2구가 있었다고 함. 시신의 상태는 거의 백골에 가까운 상태였음. 우선 차를 건져내서 조사해야 되니까 차 문을 겨우 열었는데 안에 있던 물들이 싹 빠지면서 성인 팔뚝만한 장어가 나왔다고 함. 건져낸 차 문에 창문 틈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사이로 새끼가 들어가서 몸이 커지니까 못 나오고 있었던 거라는 거야. 그 안에서 뭘 먹고 그렇게 커졌는지. 아무튼 그 장어를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아예 삶아서 먹어버려야 한다고 해서 마을 노인들 몇 명 모여서 먹었다는데 그날 이후로 한동안 몸져 눕고 난리였다더라. 예전에 우연히 어르신들이랑 산 타게 돼서 같이 수다 떨면서 올라가는데 저 멀리 보이는 큰 나무에 사람이 걸려있는 거임. 목매단 게 아니라 빨래 널어놓은 거 마냥 나뭇가지에 걸려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팔다리가 펄럭거리더라. 처음엔 내가 비닐이나 다른 거 걸려있는 걸 사람으로 잘못 본 줄 알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걸 쳐다보면서 입으론 어른들이랑 수다 떨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르신 한 분이 내 어깨를 엄청 세게 팍 치는 거임. 아파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내 귀에 대고 학생 아무것도 못 봤지? 근데 내가 바로 뭔가에 홀린 듯이 네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렇게 대답함. 그리고 서둘러서 하산했는데 그 산에서 멀어지고 나서 내가 그 어르신한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봄.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나 보면서 자네는 신기한 게 참 많지?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른 척 해라. 이렇게 말하심. 근데 되게 그 순간 소름 돋고 오싹하더라.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내 어깨 때린 어르신이 예전에 엄청 유명한 무당이셨더라. 아무튼 내 취미가 등산인데 그때 그 산은 찝찝해서 절대 다신 안 감. 대만에 여행 중이거나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바로 길가에 떨어진 빨간색 봉투를 줍는 것이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뜻밖의 횡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을 보면 모골이 송연할 만큼 소름을 돋게 한다. 돈 말고도 고인이 된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사주팔자가 적힌 종이 그리고 사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빨간 봉투를 버리는 행위는 대만의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일종의 풍습미신으로 결혼도 못한 채 세상을 뜬 가족에게 짝을 지어주기 위한 행위다. 일종의 영혼 결혼식인데 길거리에 빨간 봉투를 둔 유족들은 숨어서 누가 봉투를 집는지 지켜보다가 누군가 그 봉투를 줍는다면 죽은 가족의 배우자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빨간 봉투가 떨어져 있다는 뉴스가 보도돼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대만 여행을 간다면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인일 때 훈련 나가서 야밤에 산에 아무데나 기대서 자는데 귓가에 자꾸 누가 야야 라고 불러서 깼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고 조용해서 잘못 들은 건 줄 알고 다시 잤는데 다시 화난 목소리로 야야 불러서 또 깸. 주변을 봤는데 또 조용해서 다시 잠. 다음날 철수하려고 일어났더니 내가 기댄 곳이 무덤이었음. 내가 옛날에 달팽이를 키웠거든. 거의 1년 정도 키웠음.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처음 보는 어떤 청각장애를 가진 애랑 놀게 된 거야. 그냥 처음부터 얘 귀가 안 들리는구나 하고 인지했던 것 같음. 한참 놀다가 헤어지는데 걔가 내 손을 잡고 진짜 고마워 이 한마디 했음. 난 그렇게 꿈에서 깼는데 아침에 보니까 달팽이가 죽어 있더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달팽이는 청각이 없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 달팽이가 내 꿈에 나온 것 같음. 우리 집이 나랑 남동생 둘에서 3남매인데 아빠가 야근으로 밤에 집에 안 계셨던 날 생긴 일이야. 뭐 그때도 그냥 여느 날처럼 11시까지 엄마까지 넷이서 TV 보다 이제 불 끄고 자려는 순간에 현관문에서 천천히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임. 아무 말 없이 똑똑. 그래서 엄마가 우리 조용히 시키고 구멍을 봤는데 보자마자 현관문 이중으로 잠그고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거시는 거임. 난 어렸지만 그때 와 이런 게 공포구나 느끼고 울려고 하는 남동생들 막았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경찰차 오고 삐뽀삐뽀 소리에 우당탕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음. 아빠까지 온 우리 가족은 완전 멘붕이었는데 몇 분 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음.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 가족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게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연쇄살인을 하던 게 아니라 여러 지역 돌아가면서 연쇄살인해온 거였음. 후일담이지만 엄마는 그 구멍으로 밖에 봤을 때 검정색 옷, 모자로 완전 무장한 성인 남자가 발재간 부리면서 둠칫둠칫 한밤중에 춤추고 있는 거 보고 진짜 놀라서 기절하실 뻔했다고 말씀해 주심. 다 모르겠는데 문 두드리고 발재간 부리면서 둠칫둠칫한 건 개소름이었어. 내가 20대 때 야간 편순이를 했어. 그 주변엔 대학교 학생들이 자취하거나 의외로 가정집이 많았고 어린이집이랑 교회도 있고 해서 치안은 크게 걱정하진 않았거든. 암튼 원래는 손님 없는 새벽 4시쯤에 청소기를 돌리는데 청소기 소리 때문에 손님 온 줄 모르다가 갑자기 인기척 나면 손님이랑 나랑 서로 엄청 놀란 적이 많아. 그래서 이젠 해 뜨고 새벽 푸르스름 할 때 청소기 돌리면서 며칠 보냈는데 어느 날 할 일이 쌓여서 해 뜨기 전에 어두울 때 청소기를 돌려야 했어. 나는 후딱 끝내려고 서두르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나서 손님인 줄 알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카운터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유리창 밖에서 안을 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얼굴만 바짝 붙어서 나를 보고 웃고 있었어. 나 그때 기절하고 새벽에 박스 가지러 자주 오시는 할아버지가 신고해서 병원 다녀왔음. 깨어나서 점주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난 더 소름인 게 CCTV에 찍힌 건 청소 중인 나 하나였어. 어디서 본 건데 어떤 부부의 외동아들이 어느 날 실종된 거야. 그래서 부부는 완전 패닉에 빠져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을 찾으려고 전단지 뿌리고 경찰 신고하고 그랬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해.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에게 가서 자기 자식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막 울면서 부탁했대. 그러자 무당이 방울을 몇 번 흔들더니 당신 아들은 지금 음식도 배불리 먹고 있고 심장도 정상적으로 뛰고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엄청 기뻐하면서 다행이라고 죽은 건 아니라고 하면서 무당한테 그럼 제 아들은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봄. 무당이 한참 뜸들이다가 당신의 아들은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라고 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 장기 매매를 당해서 아들 장기를 받은 사람이 전 세계 곳곳에 있다고 표현한 거였음. 그 자리에서 부부는 쓰러져서 통곡했대. 어떤 사람 할머니 댁에 길고양이가 들어와서 새끼 5마리 낳았는데 할머니가 고양이 싫어해서 옆에 있던 삽으로 내리쳤음. 엄마 고양이는 빨라서 피했는데 새끼들은 다 머리 깨져서 죽었대. 그 뒤로 엄마냥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새끼들 시체 담아서 뒷산에 대충 버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끼들 시체 옆에 엄마냥이도 같이 머리가 깨진 채 죽어 있었대. 근데 그 뒤로 할머니 치매 왔는데 사람 말도 못하고 야옹야옹거리고 고양이처럼 앉아서 구석에 박혀있고 생쌀이랑 생선밖에 안 드심. 그래서 가족들이 할머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할머니 5층에서 떨어져서 머리 깨진 채로 돌아가셨다고 함. 어떤 사람이 꿈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한 상을 가득 차려놓고 막 친할머니처럼 먹여주고 그랬음. 그 꿈을 계속 꾸다가 한 번은 친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친할머니께서 너 데려가려는 꿈이라고. 꿈에서 혹시 배 타고 바다나 강을 건너거든 배에 꽂혀있는 막대를 뽑으라고 하셨다 함. 그리고 다음날 꿈을 꿨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찝찝한 상태였다고 함. 꿈에서 그 모르는 할머니가 밥을 먹여주다가 갑자기 갈 데가 있다면서 막 가자고 함. 그래서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는 순간 모르는 할머니 얼굴이 무섭게 변하더니 배로 끌고 간 뒤 억지로 꽉 붙잡고 태워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대.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막대가 보이길래 친할머니 말을 떠올리고 모르는 할머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이판사판이다 생각하고 막대를 잡아 뽑았대. 그 순간 모르는 할머니가 누가 가르쳐줬어?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 후에 친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고 한 번씩 미친 사람처럼 제가 안 가르쳐줬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두 손을 싹싹 비신대. 중국에서 어떤 신혼부부가 같이 택시 타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가 안 움직여서 택시 운전사가 남자 보고 같이 뒤에서 좀만 밀자고 함. 그래서 남자랑 운전사 내려서 같이 택시 밀고 여자는 택시 안에 있는데 운전사가 재빨리 택시 탄 다음 그냥 그대로 남자를 두고 출발해버림. 남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내를 엄청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못 찾음. 몇 달 후에 아내 시체가 발견됐는데 이미 아내 몸의 장기는 다 털려서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함. 울 언니 경험담임 코인 노래방 알바했었는데 새벽에 마감하기 몇 분 전에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대. 몇 번 방에 아직 손님 있다고 사장이 CCTV 확인하고 있었음. 그래서 마감 시간이라 말하려고 그 방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아무도 없는데요? 하니까 사장님이 뭔 소리야 지금 그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언니 순간 소름 돋아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왔다고 함. 어찌저찌 해서 문 닫고 사장님이 장난치신 거겠지라고 생각했다는데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와서 뭐 하는 거냐고 손님 가둬둘 생각이냐 하면서 화냈대. 그 뒤로 언니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만둠. 알고 보니까 전에도 귀신 나와서 알바생들 자주 바뀌었던 거라고 하더라. 작년 여름이었는데 방에서 자다가 너무 더워서 5시쯤에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소파에서 잠들었음. 근데 꿈을 꾼 거임. 내가 번지점프를 하고 있었음. 평소에도 이런 거 좋아해서 꿈인 줄도 모르고 한 번 더 탄다고 대기실로 들어갔었음. 근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임. 반 애들, 친인척들, 학원 애들, 선생님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앉아서 차례 기다리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었음. 나도 앉으려고 빈 자리 있나 두리번두리번 거리는데
진짜 절대 서로 못 만나봤을 사람들끼리 무슨 10년지기 친구 마냥 대화하고 있는 거임. 여기서 살짝 이질감 느꼈는데 그냥 넘어갔음. 근데 이게 꿈인 걸 내가 알아챈 이유는 우리 엄마가 번지점프 타려고 보호장비를 차고 차례 기다리고 있는 거임. 우리 엄마 진짜 회전목마도 못할 정도로 고소공포증이 심한데 말이야. 거기서 딱 눈치챘음. 아, 이거 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냥 깨려고 눈을 뜨려다가 거의 고전처럼 내려오는 꿈에서 꿈이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쳐다본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임. 왠지 한번 해보고 싶어져서 입가에 손 가져다 대고 이건 꿈이다 늘 엄청 크게 외쳤음. 근데 딱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고개만 돌려서 나를 쳐다보는 거임. 그리고 갑자기 배경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 앞에 서서 무표정으로 막 웃음소리 냈음. 나 진짜 너무 놀라서 가위 풀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내 오른쪽 발목이 누군가한테 끌려가고 있었음. 근데 못 움직이잖아, 가위 눌렸으니까. 근데 진짜 더 이상 끌려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빨리 가위 풀려고. 천하영웅 관훈장이 막쳐 뭐 이런 가위 안 눌리게 하는 주문이 있음. 그걸 막 미친 듯이 외움 좀 있다 보니까 딱 풀렸음. 꿈 내용 자체는 평소 꾸던 거랑 비슷했는데 발목 잡힌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서 한번 써봄. 지금 일본 유학 중이고 2년 전 얘기인데 자취방에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자꾸 가위에 눌리는 거야. 처음엔 몸만 안 움직이다 어느 날부터 어떤 여자가 보이기 시작함. 어떤 여자가 창틀 같은 곳에서 창문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계속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뒷모습만 보였거든. 참고로 머리 긴 여자였음. 그리고 노래 부르는 소리 나는데 일본어로 계속 중얼중얼 뜻이 내일 같은 건 오지 않도록인데 이상해서 일본 심리적 하자 매물 사이트에 보니까 우리 맨션에 2004년 30대 여성 자살 이렇게 적혀 있더라. 그거 보고 바로 이사가서 지금은 기숙사 살고 있어.